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미안 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3강은 두 세계입니다. 24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어때요? 싱클러가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세계는 내 안에서 충돌했다. 하나는 나에게 확실히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나가서 맞닥뜨린 새로운 세계였다. 두 세계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고 나는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때로는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고 때로는 그 어두운 세계에서 얻는 자유와 힘을 갈망했다. 그러나 두 세계는 내가 한 번에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계속해서 두 세계를 오갔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시는 자신의 집이죠. 안온한 집이고 집 밖에 나가면은 무섭죠.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이 두 세계가 있죠. 집은 선이라면은 집 밖은 악이죠. 그 선과 악으로 나눠진 이 세계에서 싱클러가 이제 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싱클러가 어때요? 여기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바깥의 어두운 세계는 결국 뭐예요? 바깥의 악이라고 생각되는 세계는 결국 싱클러 내면에 있는 세계예요. 싱클러가 태어날 때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죠. 근데 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때요?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남자가 되고 또 형제 중에 장남이 되고 막내가 되고 누구의 손자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학생이 되고 이렇게 사회적 존재가 되면은 그 사회적 존재에 맞지 않는 그는 어때요? 맞지 않는 그는 무식에 숨겨져요. 무식에 숨겨진 것을 그림자를 그죠. 나의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있고 밝은 면 때문에 어두운 내가 그림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두 모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어두운 모습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두운 나를. 그래야지 온전해지죠. 온전해져야지 나는 어때요? 이 우주 속에서 우주의 그 큰 흐름에 맞는 인간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어두움을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어때요? 그 숨긴 것 때문에 이게 기가 잘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봐도 소통이 잘 안 돼요. 과거의 어두운 내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어릴 때 집이 가했다 그러면은 부자들에 대해서 위축될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이 부자를 만날 때 잘 안 돼요, 이게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두운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어두운 나를 통합할 때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죠. 이것을 칼 융은 개성화란 써요. 나만의 어떤 존재가 되려면은 나만의 존재, 개성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나만의 어둠을 받아들여야지 나만의 온전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나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통합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믿고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자하지만은 내 안에는 셀프 참나가 있어요. 셀프는 천지자연하고 하나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힘을 믿어야 돼요. 천지자연의 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그죠? 소크라테스 때문에 내 안에 다이몬, 공자님 같으면 내 안에 본성, 이렇게 얘기하죠. 천명의 본성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먼은 싱클레어가 스스로하지 인지하지 못했던 어둠의 욕망을 외부 인물로서 구현한 상기다. 그러면 싱클레어가 크롬을 만났죠. 만났으면 이 크롬은 어때요? 싱클레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하는 사람 있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을 반대 디딤돌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나를 성장시켜줘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정말 미운 사람을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어때요? 내가 갖는 의식의 세계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무의식임이 깨어나야 돼요. 무의식에서 가장 큰 신적인 힘, 셀프가 깨어나서 해결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을 믿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밖에서 좋아 보이는 사람, 야, 저 사람 정말 위인 같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내 안에 있는 아주 위대한 점이 그렇게 비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은 어때요? 내 어두운 그림자가 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내 안에 있으니까 개발해야 되고 나쁜 것도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 밖에 있는 거 가지고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저놈 없으면 잘 살 텐데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머는 그 악의 세계에 발을 디디면서 이제 어때요?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악을 받아들이면 뭉쳐있던 에너지가 이제 풀려서 힘이 솟아나요. 소통이 막 되죠, 내 안에. 아시는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소망한다, 내 금지된 것을. 우리는 금지된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어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경멸을 느끼게 돼요. 그런 기절을 읽어볼게요. 내 안에서 기이하게 새로운 감정, 반항심 가득한 신라고 못된 감정이 번뜩적이고 불터졌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성함에 새겨진 첫 번째 균열이었고 내 윤회의 삶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이자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려면 전에 파괴해야만 하는 그런 기둥들의 난 첫 번째 자국이었다. 여기서 이제 싱클리어는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려고 해요. 이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부모 말 안 들어요. 안 되는 이유는 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럴 때 부모는 성장통이구나 하고 봐줘야 되는데 너무 서럽죠. 섭섭해서 애를 막 혼내주고 그러는데 예의 없다 그러고 예의란 이름은 도덕 이름은 묶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아이가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개성화는 반드시 부모 원형과의 분리를 통해 시작되며 이는 성장의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세계를 넘어가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산경 가는 길 송찬호. 동백은 결코 땅에 항복하지 않는 꽃이란다. 거친 땅을 밟고 다니느라 동백의 발바닥은 아주 붉지. 그런 부리부리한 동백이 앞발을 번쩍 들고 이만큼 높이서 피어있단다. 동물은 새창살을 찍고 집을 찍고 아버지를 찍고 나뭇가지를 찍고 나와 이렇게 불건 보시죠. 이렇게 그 동백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송차은 씨 눈에는 그 산경 가는 길 산에서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 동백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경전인 거죠, 시인에게는. 그래서 이 동백꽃은 우리 안에 있던 큰 생명성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내 그림자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받아들이니까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가 우리를 누르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 그런 사회적 대표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어나야 돼요. 앞발을 번쩍 들고 이러는 거 무엇이 큰 힘이 솟아나야 되죠. 새창살, 집, 나무, 아버지 나뭇가지를 찍고 나와. 이렇게 나의 한계를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는 그림자를 수용하고 자기의 셀프로 확장하는 생명의 표현의 이미지화하는 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단독자의 길이에요. 이 단독자는 나만의 길을 가거든요. 내 그림자를 수용하고 셀프, 내 안에 솟아오르는 거. 이 대매에서 제일 앞에 나온 기절이 그거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 사는 것이 그래도 힘들었던가.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솟아오르는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세상의 법과 어긋날 수 있죠. 그래야 세상의 낡은 법을 고치게 돼요. 이런 분들이 다 성자들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법을 깨러온 게 아니라 새로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 새로워지는 것을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핍박하잖아요. 이러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길을 가야 돼요. 무수의 불처럼. 그래야지 그게 결국은 나도 좋고 남의 세상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싱클리어가 이제 어두운 세계에서 힘을 얻어요. 왜 어두운 세계에서 힘을 얻는가 하면은 어두운 세계는 내가 억눌러 놓은 에너지가 뭉쳐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많은 사람 표정이 어둡잖아요. 기가 잘 흐르지 않아서 신이 안 나요. 나를 억누르는 사람이 신명이 나지 않아요.
안에서 힘이 안 쏟아나요. 에너지가 뭉쳐있잖아요. 컴프레스라는 뜻은 에너지가 뭉쳐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지자연의 기운을 이제 받고 우리가 이제 힘차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그림자를 느껴야 돼요. 이 그림자를 느낄 때 어때요?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네. 뭔가 이상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사르트르가 쓴 구토라는 소설을 보면 욕항탱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구토를 느끼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전개가 되죠. 위기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삶에 허무감이 몰려올 때 어때요? 새로운 삶을 꿈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인생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니라 통통 튀는 즐거운 게 이제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뭐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저는 그 경제에 도달 못했지만 경제에 도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요? 아이처럼 신명나게 살잖아요. 아이 같은 장난기 얼굴이 있지 않아요. 신명 올라오잖아요. 이게 최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생기가 없으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봐요. 다들 막 신나 있어요. 그죠? 소나무, 개미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 신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나야 돼요. 신이 안 나면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갱년기다, 나이트아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지 말고 이걸 사르트르는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삶을 구성해 가야 되는데 구성하지 않게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변명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어디 아파서 어쩌고 한 다 변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오기원.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것을,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밤 1시와 2시 사이의 틈 사이로, 밤 1시와 2시 사이의 공상의 틈 사이로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할 말 없어 돌아누워 멀뚱하고 있으면 내 젖은 몸을 안고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인다. 잠시 좋죠. 역시 시인이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요. 조폭들, 양아치들의 드라마의 영화나 보면은 팔뚝에 착하게 살자 썼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솟아오르는 거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요,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요. 그 그림자 때문에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원효 대사가 그 설총 아들한테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애들한테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애들은 신나게 살아 그래야 돼요. 그럼 신나게 살면서 애들은 어때요? 자기가 솟아오른 걸 알아야 돼요. 신명나는 거. 신명나는 걸 하면 어때요? 그걸로 남에게 도움을 줘요. 그죠?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 쓰는 것이 신명이 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강에 갖는 그 내공에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나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길을 안 갈 때 이제 허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밤 1시, 2시에 의식과 무의식의 자기와의 경계죠. 그죠? 밤 1시, 2시 되면 의식과 무의식 사이 진짜 내 영혼도 느끼고 막 이렇게 몽롱하죠. 그러니까 도는 몽롱한 거예요. 회색지대예요. 도는 경계가 없는 거죠. 이 경계가 없는 경계 사이, 그래서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림자가 맞닥뜨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악마 같은 밤, 그림자가 가진 힘과 유혹을 느끼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시인이 한 말이 멋있죠.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인다. 밤은 시인한테 내적 충동, 금지된 욕망, 그림자 유혹으로 작용해요. 파우스트에 나타난 메피스토 베이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때요? 정말 파우스트는 살라는 게 아니죠.
파우스트처럼 사는 글을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괴테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뇌는 어때요? 인간의 뇌는 호모사피엔스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안 한 것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상상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저는 시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예술 활동이라고 봐요.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나는 어때요? 실제로 안 해도 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다 통합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살인 못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살인할 수 있잖아요. 상상 속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술에 의해서 우리가 확장돼야 돼요. 예술이 잘 무한해야 돼요. 그래야지 현실에서 안 하게 돼요. 현실, 상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현실에 안 할 수 있어요. 힘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술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예술의 힘을 많이 가르쳐 주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게 해서 예술적 인간이 돼야 돼요. 미적 인간이. 그래야지 현실에서 악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충동적 글쓰기로 찾았어요. 저는 글 쓸 때 충동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어떤 메모가 어떤 것 떠오르면 메모해요. 충동적으로 떠오르죠. 그럼 메모하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걸 키워요. 그다음 어느 순간 쓰고 싶을 때 막 써요. 쓰고 싶을 때 쓸 때 그때 느낌 참 좋죠. 소크라테스는 물 마실 때 참다가 못 돼요. 글도 그죠. 메모해 놨다가 참다가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쓰죠. 맛있는 물 마시는 소크라테스처럼 충동적인 맛을 느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락강은 그런 얘기하죠. 그 욕망이란 거는 상징계라 그러죠. 상징계는 인간의 세계예요. 근데 충동은 실제에서 와요. 진짜 나한테서 와요. 그래서 이 충동적 글쓰기를 하면 이제 주의상 쏘죠. 글 쓰는 게 무지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그 안에서 고통과 함께 있는 쾌락, 큰 쾌락이 오죠. 이게 주의상 쓰죠. 그래서 충동 글쓰기라면 내 안에 모식을 다 통합할 수 있죠. 그래서 통합하면서 글도 자꾸 좋아지고 나는 점점 온전히 인간이 되어가는 그림자를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내 충동을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노자는 어때요? 자승자강 그러죠.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강하다. 성인자 유력, 남을 이기는 사람이 힘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글쓰기는 강자의 삶을 살게 한다 봐요. 그래서 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이렇게 산 사람이 그리스는 조르바 같은 경우죠. 그것이 또 이 시대의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강자가 되어서 모두 강자가 되어 사는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이 주인인 세상이죠. 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